최근 신축한 건 아니지만 깨끗한 건물이죠.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지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9천만 원이란 가격이 네, 반갑습니다. 연금처럼 월세 받게 해주는 연금연구동산연구소 황준석 소장입니다. 오늘은 9월 20일이에요. 그리고 시간은 2시 한 27분 됐네요. 오후 2시 27분. 날씨가 엄청 좋아요. 한번 볼까요? 네, 하여간 날씨가 엄청 좋아요. 근데 오늘 나와서는 일단 여기 선릉역 블럭에서 먹자골목 이 라인에도 공실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분위기가 어떤지, 그리고 실제 매물에 대한 얘기도 좀 할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 위치는 선릉역 1번 출구 블록인데 저기 뒤가 지금 2번 출구거든요. 1번, 2번 출구 블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2번 출구에서 쭉 올라와서 여기서 좌회전하고 가면 미술학원도 있고 막 먹자골목도 있고 뭐 더 들어가면 뭐 주점들도 있고 막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혼재돼 있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 분위기 먼저 보고 할 건데요. 오늘 영상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끝까지 안 보더라도 충분히 제가 내용을 먼저 전달해 드리고, 뭐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까지만 보고, 아니면 실제 분위기까지 쫙 보고 싶은 분들은 뒤까지 보셔도 돼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여기는 제가 있는 사무실 블럭이에요. 그래서 안 걸어봐도 충분히 아는 건데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걸어볼 거예요. 뭐 자주 걷는 곳이긴 하지만, 그래서 보여드릴 건데 일단 여기는 공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다니기는 하지만 주로 다니는 길만 다니니까 공실이 100%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녀보긴 할 건데 어찌됐건 저찌됐건 간에 여기 공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뭐 작은 상가부터 뭐 이런 것들, 뭐 지하층 1층 2층 뭐 이런 데도 거의 다 차 있더라고요. 공실 일단 거의 없다는 걸 첫 번째로 얘기해 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좀 다르게 뭘 할 거냐면 여기 현재 이 블럭에 나와 있는 매매로 나와 있는 꼬마 빌딩, 뭐 빌딩의 매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실제 매물을 보고 좀 얘기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3개 정도 건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금액이 44억, 뭐 60억이었나 80억이었나 그거랑 뭐 100몇십억 되는 거, 요 3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 지금 위치나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해드릴 거고, 하나 더 얘기해 드릴 거 있는데 이 블럭에 지금 선릉역 1번, 2번 출구 블럭에는 현재 매매가 나와 있는 건물이 8개 정도 있어요. 금액대가 44억에서 시작해서 440억까지 차이가 엄청 크죠. 10배니까 뭐 440억은 꼬마 빌딩이라고 할 수 없고 빌딩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그 건물들의 정보, 자료, 그러니까 뭐 주소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그 부동산에서 주로 얘기해주는 장점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이 가격에 대해서 뭐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나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보내드릴 수는 없고, 신청을 하시는 그 정보집이 난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에게 보내드릴 건데요. 그 보내드리는 데는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고, 제가 뭐 사실 조건적인 사람은 그렇다고 해도 할 말은 없지만 어찌됐건 뭐 이 영상을 보시고 뭐 신청하고 그 자료집을 받아보는 거에 대한 미미한 정도의 행동, 뭐 미미한 정도의 대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출간한 책이 있잖아요. 나는 아파트 대신 강남 꼬마 빌딩을 산다 라는 책을 구매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그 자료집을 보내드릴 거예요. 야, 그 책 사야 그거 보내주는 거야, 치사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 오늘 걸어도 적어도 1시간 이상 걷고 자료 또 보고 정리하고 또 저 나름대로 분석하는데 시간이 몇 시간 이상 들 텐데 그 정도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책 사서 보고 한번 그 자료집 받아보고 싶다 하는 분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신청 방법은 네이버에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카페라는 곳이 있어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에 오시면 제가 공지글로 그걸 작성해 놓을 거예요. 책을 산 인증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신청하는 방법, 제가 그거를 해 놓을 테니까요. 그걸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선릉역 요 먹자골목 라인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왼쪽에 일단 뭐 이렇게 눈에 띄는 건물 위워크가 들어와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위워크가 전체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여기 건물 질 때도 참 멋있었는데 안에도 제가 들어가 봤었는데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소호 사무실을 쓰려는 사람들은 많고, 강남에서 뭐 임대료를 내면서 모든 집기를 다 사서 쓸 사람들은 아무래도 부담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여기서 시작하고 잘 됐을 때 해야겠다 이런 분들이 이런 소호 사무실, 뭐 그러니까 공유 오피스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테헤란로 대로변에는 우리 사무실 이런 뭐 공유 오피스가 상당히 많죠. 공유 오피스가 건물 전체를, 뭐 대형 건물 전체를
10년째를 쓰고 있는 얘는 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테헤란로에 한 10개 넘을 거예요. 네, 분위기를 한번 볼까요? 네, 초입부터 뭐 공실이 있는 곳은 없어요. 네, 제가 자주 가는 뭐 식당들도 좀 있고. 여기는 이 선능력 블럭은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상권, 상가 이런 게 많죠. 뭐 카페, 뭐 만두, 뭐 분식, 그리고 뭐 2층에 뭐 김치찌개집, 고깃집 이런 것들 많은데 보면 위쪽으로는 또 학원들이 많아요. 여기 진선여고가 앞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학원들이 많아요. 물론 대치동의 학원가 블럭은 이 길 건너 저쪽, 그러니까 여기서 남쪽 블럭이 더 메인 학원가인데 여기도 학원이 꽤 있어요. 그쵸? 학원 선생님들. 여기는 미술학원이 특히 많더라고요. 이 국영수 뭐 이런 쪽보다는. 국영수는 저쪽 길 건너, 남쪽으로 길 건너 블럭이 훨씬 더 많아요. 네, 오늘 추석 연휴라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오후 2시 반인데. 근데 평일에도 여기는 2시 반 넘어가면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지만 점심 때는 뭐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니까요. 네, 왼쪽 위에 지금 뭐 공사하고 있네요. 들어오려고. 네, 여기가 오늘 볼 첫 번째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위치는 지금 선능력 뭐 2번 출구에서 나와서 뭐 한 3분 거리? 위치가 아주 뭐 괜찮죠? 그리고 메인 상권, 그러니까 상권이 있는 곳에서 들어오자마자 두 번째 건물이에요. 여기는 대지가 지금 88평이고 지은 지 26년 된 건물이에요. 네, 금액 얘기 전에 뜸을 좀 드리고. 네, 여기 88평인데 80억이에요. 금액이 상당하죠. 그러니까 평당 9천만 원 정도 되는데 3종에 9천만 원 정도에 이거를 사서 여기 이제 신축을 한다. 신축을 한다면 옆에 한번 볼게요. 옆에 건물 이렇게 신축이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신축이 될 거예요. 자, 옆 건물이 이렇게 신축이 돼 있어요. 네. 이 앞에 있는 건물은 뭐 신축은 뭐 최근 신축한 건 아니지만 깨끗한 건물이죠.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지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9천만 원이란 가격이 네,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맨 처음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집에서 좀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디테일적인 거는. 그리고 혹시나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뭐 이 건물을 중개하거나 뭐 그런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 저한테 뭐 연락을 해서 이 건물을 사고 싶다 이러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거는 뭐 인근의 부동산 아니면 뭐 검색을 해서 부동산 중개업소 찾아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객관적으로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 금액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집에서 따로 좀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던 상권 계속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도 보면 뭐 그 어느 곳 하나 공실은 없어요. 네, 공실 없이 다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뭐 이전에 보여드렸던 뭐 가로수길이나 아니면 논현동보다도 여기가 더 공실이 없네요. 그러니까 거기랑은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 것 같아요. 왼쪽에 하나 있네요. 네. 여기는 들어왔다가 망했다가 자주 바뀌더라고요. 근데 지금 다음 세입자를 위해서 기다리는 건지 공사를 아직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새로 생긴 그 주점인데, 제가 이거 새로 생기고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저기는 원래 공실이 되게 길었어요. 저 건물은 1, 2년 정도? 되게 오래 공실이었는데 최근에 오픈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참 코로나 시국인데 오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참
용감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요즘에 저렇게 입점 들어오는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상관없는 정도 내지는 이제는 뭐 잦아들겠지 하는 이런 생각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정도로 공실이 이전보다 줄어들었어요, 도리어. 좀 신기한 일이죠. 요새 더 공실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반대라고 하니까요. 네. 그리고 네, 어떻게 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 사무실 가는 길로 왔네요. 사무실로 도착했네요. 네, 오른쪽 건물 여기 네, 4층이 제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여기보다 조금 더 내려가면 되는데, 일단 거기 가면 성당도 있고 한데, 그 전까지는 사실 거기 넘어서는 뭐 상권이 거의 없고 해서 거기까지만 살짝 가보도록 할게요. 교회네요, 성당이 아니라. 네, 오른쪽 위에 네, 충무교회라고 보이시죠? 네, 지금 선릉역의 메인 먹자골목을 걸어왔는데, 여기가 지금까지 뭐 공실이 없어서, 여기 하나가 비었네요. 최근에 빈 것 같아요. 규모가 좀 커요. 그리고 오늘은 공실에 대해서 뭐 등급을 떼서 이게 어떻다 저떻다 뭐 이런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공실이면 무조건 임대를 싸게 내놓는다, 내지는 건물을 싸게 팔려고 한다, 이 생각이 맞지 않다는 거를 이전 영상에서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그건 하지 않고 현재 분위기를 보고, 그리고 실제 매물 얘기하는 게 오늘은 더 나을 것 같아서 실매물 좀 한 2개 정도 더 보고 오늘 마무리할 거예요. 네, 가볼까요? 오늘 이렇게 카메라 들고 가니까 이전에 제가 지은 건물 20몇 개 그거 전체 강남 다 돌았던 생각이 나네요. 그때 팔이 엄청 아팠었는데. 네, 이 건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코너에 있는 건물이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건물인데요. 요거는 먹자골목 바로 뒤에 있는 건물인데 규모가 꽤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요거는 지금 현재 금액이 130억이에요. 그러니까 뭐 금액이 엄청, 네, 일단 100억 넘어가면 그러니까 느낌이 좀 다르죠. 그리고 대지 평수가 98.25평, 그리고 지은 지는 23년 됐어요. 근데 건물 겉에서 보기에 23년 된 것 같지 않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회색 이 대리석, 요 대리석으로 건물을 많이 짓던 시대였어요. 지금도 물론 이런 걸로 지는 분들이 있는데, 대리석으로 겉을 해놓으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크게 티가 안 나요. 오래된 것 같다는 느낌이. 그리고 요건 130억이고 98.25평이니까 평당 1억 3,200만 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1억 3천이면 작년 뭐 한 중순만 해도 상업지를 살 수 있는 그런 금액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가 지금 2종인데 그 정도 금액이니까요. 그래서 금액이 상당하죠. 다음 건물, 매물로 나온 건물로 가볼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 지나왔던 건물 중에 한 곳이 되게 겉에서 보면 엄청 이뻐요. 막 이렇게 웨이브가 지고 막 그래서 멋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지을 때 제가 그걸 보고 멋있다 생각했다고 뭐 하여간 그렇게 겉이 멋있게 지어졌어요. 근데 여기 한번 보고 갈게요. 네, 여기 케어하우스, 매물 나온 게 케어하우스 바로 옆이라서 뭐 사실은 가보지 않아도 아는 거였지만 그래도 실제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나왔었습니다. 네, 하여간 그 겉 외관이 대신 막 파도처럼 이렇게 지어진 건물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건물을 제가 보고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저거는 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겉은 파도처럼 웨이브를 쳐놨지만 그거를 실제 내부 쓰는 사람은 그 불편하거든요. 죽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건 실제로 건물이 겉에서 보기만 이쁘지
내부에 쓰는 사람들에게는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거 임대 나가기 힘들겠는데, 그랬더니 아니나 다르게 그게 뭐 한 층 빼고는 거의 1년 이상? 1년 내외 정도로 공실이었어요. 지금은 다 찼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예쁘고 멋있는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실용성이 기반이 되고 나서 예쁘고 멋있는 걸 해야지, 그렇지 않고 예쁘고 멋있고 내가 보니까 감동스러워, 이런 것들은 예술작품인데, 그런 예술작품은 집에 걸어놓는 거지 남들에게 쓰라고 주는 건 아니거든요. 쓰라고 임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옷을 살 때 기성복을 샀으면 그거 매각하기 팔기 쉽지만, 내 몸에 딱 맞는 맞춤 정장을 했어요. 그럼 그거는 내 몸 체형과 맞지 않는 사람은 사고 싶어 하지 않겠죠. 마찬가지예요. 건물도 마찬가지, 부동산 마찬가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겉이 멋있고 뭐 이런 거보다는 여기 쓰기가 좋다, 위치가 괜찮다, 구조가 좋아서 이거 이 안에서 뭐 사무실 공간 운영하기 좋다, 영위하기 좋다, 이걸 기본 하고 나서 그걸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인테리어를 해야지, 내지는 뭐 디자인을 잡아야지. 그걸 해치면서까지 디자인을 하는 거는 예술품의 세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다음 매물 보러 갈게요. 네, 여기가 오늘 보여드릴 마지막 매물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먼저 영상으로 볼게요. 네, 요거는 지금 가격이 44억이에요. 근데 이제 땅 크기도 그만큼 좀 작겠죠? 55평에 44억. 17년 됐는데, 그때 당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처럼 이런 대리석으로 짓는 게 유행이라고 했었죠. 네, 그리고 요거는 평당 7,900이에요. 앞서 보여드렸던 것보다 뭐 평당가는 훨씬 더 낮은 그런 금액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요새 뭐 다가구나 다세대를 매입하기가 좀 어렵죠. 주택이 하나 있는 분들이라면 이걸 매입하면 주택에 관한 뭐 세금 부분 때문에 요새는 매입하기 어렵긴 한데, 어찌됐건 요거는 지금 그런 정도 가격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건물은 사서 철거하고 근생으로 바꾸고 뭐 새로 짓거나, 내지는 이거를 지금 뭐 명도를 하고 내부를 이제 용도 변경을 해서 임대를 주거나, 뭐 이렇게 두 가지 용도겠죠. 근데 주택으로 지은 것들은 안에 구조를 자세히 봐야 되긴 하겠지만, 주택을 용도 변경해가지고 사무실로 임대 주기는 기본적으로 어려워요. 만약에 집 개수가 안에 한 층에 예를 들어서 한 호실로 돼 있어서 뭐 방이 여러 개다, 내지는 뭐 내력벽, 뭐 지지를 뭐 하중을 받아야 되는 벽이 없다, 이러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 터서 사무실로 임대를 사무실이나 상가로 임대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 원룸 투룸으로 여러 개로 돼 있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뭐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 임대를 주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사실 선능력 먹자 메인 골목이 저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또 있어요.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뒤에도 보니까 뭐 제가 다니던 PT샵도 있고, 네, 그런데 여기도 지금 공실은 없어요. 네, 여기 빨래방이 있는데, 빨래방 한동안 창업하는 게 유행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무인으로 운영도 되고, 그리고 뭐 셀프 뭐 그것도 무인 운영되는 게 일단 제일 컸죠. 그리고 뭐 가끔 와서 뭐 세탁 세제 뭐 이런 것들만 채워주고 그러면 되니까 더 편리했는데, 그런 것들도 대신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차리기만 하면 얼마씩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라서 많이 생겼는데, 요즘은 뭐 크게 막 더 많이 생기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여기 보시면 손님 모집 낮술 환영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코로나 시국에 그 영업시간 제한하면서부터 낮술 환영이 엄청 많이 써 있더라고요. 요 라인에는, 그러니까 선능역에는요. 네, 여기 네, 여기 지금 앞에 차 한 대 서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여기 큰 길, 도로를 건너면, 차도를 건너면 저쪽이 이제 흔히 말하는 대치동 학원가,
저쪽에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뭐 작은 학원부터 뭐 큰 학원까지 국영수 뭐 위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하여간 다양한 학원들이 많아요. 제가 친한 후배도 저쪽에서 지금 학원을 크게 여러 개를 하고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은 학원가, 이쪽은 그래도 상권 있고 먹자골목이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쪽이라는 건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데요.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상권과 뭐 직장인들 상권이라면 이쪽은 학원가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라인도 먹자골목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걸어 볼 거예요. 근데 여기랑 차이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는 뭐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고고 앞이라서 그런지 미술학원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그럼 여기 한번 보면서 걸어가 볼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미술학원이 있잖아요. 친한 후배가 또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미술학원을 프랜차이즈식으로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그때 여기를 해보는 거 어떠냐고 해가지고 제가 해줬던 얘기가 있어요. 여기가 저녁 되면 요 골목이 차가 엄청 막혀요.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다닐 수 없다는 게 아예 못 간다 그게 아니라 차가 정말 많아가지고 네. 그 번거롭죠.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애들이 초등학생 아니면 초등학생 미만 이런 친구들을 위한 그런 학생들을 위한 자녀들을 위한 학원인데 그러면 또 학부형들이 데리러 와야 되는데 여긴 데리러 오기 많이 힘들 거다.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런 얘기는 사실 여기 살거나 아니면 여기 계속 있거나 하지 않으면 모르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여기 안 하고 뭐 다른 데 하더라고요. 네. 요 라인은 제가 이 블럭에 살기도 했었어서 특히나 지금 간판 붙어있는 대부분의 가게를 가봤죠. 여기 빨강포차도 약간 특이한 메뉴가 많이 있어서 맛있었는데 네. 그리고 여기 이 블럭의 특징은 이 라인은 보면 가게들이 막 대형 가게들이 별로 없어요. 보시면 네. 한 건물에도 조그맣게 나눠져서 작은 가게들이 여기 여러 개지 뭐 한 가게가 막 50평, 60평 이런 데는 이런 정도 크기의 뭐 상가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작은 가게들이 많다 보니까 들고 날고는 있어도 장기 공실로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더라고요. 여기 노가리 슈퍼 황태 맛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위로는 원룸텔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고시원이라고 하고 요새는 뭐 다양하게 부르는데 근데 저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이건 들은 얘기인데 뭐냐면 이 고시원 원룸텔을 전문으로 하는 분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버스역 바로 앞에 있는 그 역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앞에 있는 건물에 있는 고시원이랑 좀 안쪽으로 들어가서 있는 고시원이랑 어디가 낫겠냐 물어봐서 그 버스역 앞이 낫지 않겠어요? 바로 거기서 버스 타고 내리기가 좋으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왜요? 그 교통이 더 좋을 텐데 그 바로 가까운 데가 낫죠. 그랬더니만 그분이 하는 얘기가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은 고시원에 사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아는 걸 별로 원치 않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를 들고 날고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보다는 안쪽에 들어가서 있는 자리를 더 선호한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고시원을 전문적으로 해본 사람만 알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지하철 뭐 버스역 바로 앞에 있으니까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겠다 생각을 했죠.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업계를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선택을 잘하냐 못하냐 차이를 나누는 뭐 그런 얘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오늘 어찌됐건 그 추석 연휴라서 이제 뭐 다니는 사람은 극히 적은데 덕분에 이제 영상 찍기는 좀 낫죠.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느 자리는 노상 바뀌어요. 항상 뭐 자주 바뀌어요. 야 이거 저거 생겼는데 하면 어느 순간 보면 없어져 있고 근데 어디는 또 오래 가고 뭐 그런 차이가 있죠. 저기 왼쪽에도 지금 보시면 아침인데도 식당에 술 마시는 분들이 좀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장사라는 게 이거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건물 주인은 들어온 세입자가 망해서 나가든 말든 다음 세입자만 계속 들어오면 뭐 월세 받는데 문제 없으니까 상관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건물에서 자꾸 누가 들어와 가지고
잘못되고 나간다는 거는 뭐 잘 안 돼서 나간다는 거는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래도 꾸준히 잘 될 수 있는 위치 그런 것들을 선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권을 전체적으로 돌아봤어요. 물론 지하철 1번 출구에서 나와서 대로변 상권이나 아니면 대로변에서 이 메인 상권으로 올라오는 길에 있는 또 상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구조에 있는 꼬마 빌딩도 사실 상업지에는 꼬마 빌딩이 없죠. 그래서 안 간 거기도 해요. 더워. 여기서 이제 신파이. 네, 오늘 날씨가 엄청 좋죠. 네, 끝내줍니다. 네, 지금까지 선릉역에 있는 상권을 돌면서 꼬마 빌딩이 주로 있는 쪽의 상권을 주로 봤어요. 뭐 대로변은 사실 보면 꼬마 빌딩이는커녕 그냥 소형도 아니고 중대형 빌딩이잖아요. 대로변에 있는 거 뭐 몇천억씩 하니까 지금 그런 것들 보는 거는 꼬마 빌딩이랑 또 맞지 않고 그 건물들에는 실질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일단은 꼬마 빌딩 위주로 이루어진 상권에 있는 지금 분위기를 봤고, 그리고 오늘은 실질적인 매물 세 가지를 봤는데, 그래서 이 선릉역 블록에 있는 매물이 지금 현재는 뭐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게 9개 정도 돼요. 8개 정도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제가 이제 사실 영상에서 다 세세하게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상에서 말하지 못하는 부분을 좀 담은 그런 자료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에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카페 검색하시면 제가 공지글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작성을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신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출간한 책을 사신 분에 한해서 그거는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사고 나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 방법을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도 좋고 연휴라서 사람도 없어서 영상 찍기는 훨씬 더 좋았네요. 찍고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보시는데 또 제가 좀 낯을 가리고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지라 다른 평일날 했으면 좀 많이 놔두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어쨌건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